평일 아침 8시 뉴스라이더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젯밤 신규 확진자가 9만 4천여 명이 나왔습니다. 9만 명을 넘어선 건 97일 만입니다. 지난 일요일에요. 3만 5천여 명이었거든요. 근데 휴일이었다 하더라도 하루 사이에 6만여 명이나 폭증, 2.58배나 폭증한 겁니다. 잠시 후에 새벽 0시를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발표되는데요. 1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별로 확진자 증가폭을 살펴볼게요. 권민석 기자입니다. 수도권 5만 천여 명에 더해 비수도권에서 4만 2천여 명이 확진돼 전국적 확산세를 이어갔습니다. 일주일 전에 비해선 1.34배가 늘었고 2주일 전보단 2.63배 증가했습니다. 한 주 단위로 확진자가 2배로 느는 더블링 현상은 다소 둔화했지만 확진자 규모는 계속 커져 우려를 더합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집계치가 추가되면 최종 확진자는 오늘 10만 명 안팎에 이를 수 있어 정부 방역 대책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확산세 우려 속에 켄타우로스 변이로도 불리죠. BA.2.75 감염자도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면역 회피력이 큰 변입니다. 그러니까 확진됐었거나 백신으로 면역력이 생긴 사람들도 회피력 때문에 또 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번에 켄타우로스에 추가로 감염된 분도 앞선 확진자들과 마찬가지로 3차 접종까지 마쳤습니다. 이형원 기자의 보도 보시죠. 충북에 사는 20대로 인도를 거쳐 입국했던 두 번째 확진자인 외국인의 지인입니다. 이 외국인이 국내 입국한 지난 5일 공항에 마중 갔다가 귀가 때까지 동행해 접촉자로 분류된 뒤 13일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앞선 확진자들과 마찬가지로 3차 접종 완료자로 7일 자택 치료 후 지난 20일 격리 해제됐습니다.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지역사회에 노출이 됐을 거로 보이는데도 그만큼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의미는 전파력이 떨어진 거 아닌가. 2.75의 확산세는 거의 전파력이 BA.5만 못하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고위험군이 집중된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접촉 면회를 중단하고 종사자 검사도 강화했습니다. 현대차에서 내놓은 대형 SUV 팰리세이드에서 시동 꺼짐 현상이 자주 발생하더라. 앞서 보도해드렸었는데요. 야 너도? 라는 문구가 떠오릅니다. 현대차와 같은 계열사죠. 이번에는 기아의 카니발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리콜센터에 이번 달에만 카니발 시동이 꺼지더라는 신고가 3건이 접수됐습니다. 들여다보니까 공통점이 있었어요. 먼저 제조사가 계열사라는 점, 그리고 가솔린 모델에서만 문제가 발생했고요. 저속주행이나 정차 상황에서 시동이 꺼지더라는 겁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걸까? 자동차 명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기아의 카니발 차량에서 경보음이 쉴 새 없이 울립니다. 계기판에는 시동이 꺼졌다며 기어를 바꿔 다시 시동을 걸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주차된 자동차 시동을 켜자마자 나타난 현상입니다. 몇 번 시동을 껐다 켰다 반복을 해도 같은 현상이 발생됐고요. 딸은 울먹이면서 뒤에서 울고 있었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차를 지금 운전하고 다녀야 되나 하는 걱정이 사실 앞서긴 하는데 대체 수단이 없으니까. 최근 카니발 차주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에선 비슷한 현상을 겪었다는 글이 여러 건 올라왔습니다. 앞서 YTN이 보도한 현대차 팰리세이드 사례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정차에 꺼진다는 것들은 저속에서 꺼진다는 건 알고리즘 문제의 확률이 꽤나 높은데 가솔린 3.5나 3.8은 같은 계열의 엔진이라 보면 그 엔진이 시동 꺼지는 것들은 거기에 이슈가 있는데 이슈의 알고리즘이 정확히 맞지 않아서 그럴 수가 있어요. 이를 두고 기아 측은 현상의 원인은 매우 다양해 원인 파악과 개선을 위해선 해당 차량에 대한 조사가 꼭 필요하다며 차량이 입고되면 면밀하게 조사하고 필요시 조치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젖소 농민들의 피와 땀이 담겼을 우유, 콸콸 버려졌습니다. 피 같은 우유를 왜 버려야만 했을까? 정부가 차등 가격제를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자,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우유나 치즈, 버터를 만들려면 원유가 필요하거든요. 지금은 우유를 만들든 치즈를 만들든 원유의 가격이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차등 가격제를 적용하면요.
마시는 우유에 들어가는 원유의 가격은 높이고 치즈나 버터에 들어가는 원유 가격은 또 낮춰서 이렇게 용도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는 게 핵심입니다. 정부가 가격 차등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수입산 원유가 더 싸기 때문입니다. 국내산 원유도 가격을 같이 낮춰서 국내 소비를 더 촉진하자는 취지입니다. 지금 국내산 원유 가격은 생산비와 연동이 되어 있어요. 일종의 물가 연동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료값이 올라도 이 오른 생산비를 반영해서 원유를 판매할 수 있으니까 낙농업계는 수익이 안정적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물가가 오르는 만큼 제품 가격도 같이 오르니까 소비자는 허리가 좀 휘청일 수밖에 없습니다. 낙농업계는 펄쩍 뛰고 있습니다. 사료값도 폭등했는데 우유값을 내리라니. 왜 우유 가공업체의 이유는 손도 안 대고 농가에만 부담을 떠안기느냐. 낙농업계는 납품 거부도 불사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우유값마저 폭등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홍성욱 기자의 보도 보시죠. 인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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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소 농민들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애써 짠 우유를 드럼통에 쏟아 버리기까지 합니다. 2대째 젖소 80마리를 키우는 윤동기 씨. 하루에도 몇 번씩 축사 운영을 그만둘지 고민입니다. 사료값과 인건비는 껑충 뛰었지만 원유값은 10년 전 거의 그대로. 생산비도 건질 수 없는 상황에서 안전장치 없이 우유값을 더 내리라는 정부 정책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생산비 자체가 900원대, 800원, 900원이 넘어간 시점에서 800원짜리 가공유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그 금액으로 납품한다는 것은 마이너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농민들은 차등 가격제를 도입하면 농가 소득이 증가할 거라는 근거를 정부가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낙농을 말살하려는 그런 정책이고 또 유업체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낙농가들이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헌집 허물고 새집 지을 때요. 사업성이 좋을수록 이익이 또 크게 나잖아요. 헌집을 가졌던 조합원들의 이익이 3천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회수하는 규정입니다. 집값이 어디가 비싼지 다 아시잖아요. 서울의 주요 입지 혹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 누가 봐도 살기 좋겠다, 저기 살고 싶다 싶은 곳의 재건축은 당연히 새 집이 되면 비싸집니다. 당연히 초과 이익이 클 수밖에 없고요. 많게는 수억 원을 부담금으로 내야 하는 것도 생겼습니다. 이 규정이 생긴 게 2006년입니다. 그런데 17년째 이 세금을 낸 단지는 한 곳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선거철마다 정치권에서는 이 제도 완화해준다 어쩐다 약속하기에 바빴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자체도 세금을 부과하기가 좀 꺼려지고 이게 17년째 반복이 되는 겁니다. 다음 달에 국토교통부가 개편안을 발표한다고 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 살펴보시고요. 어떻게 얼마나 바뀔지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담금 부과 면제 기준금액 상향과 부과율 인하, 1주택 장기 보유자 감면 등을 약속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에 발표할 개편안 역시 큰 틀에선 공약과 비슷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유지되고 있는 면제 기준 금액을 1억 원 이하로 상향하거나 부담금 총액을 전체 조합원 수로 나누는 방식에서 주택 보유와 거주 기간 등을 반영하는 쪽으로 수정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최대 50%까지 적용하는 부과율을 낮추거나 누진 방식을 아예 적용하지 않는 방향도 검토 중입니다. 재건축 조합들은 제도를 아예 없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부 체납 같은 경우도 도로라든가 공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관계가 없지만 거기에 발생되는 이익까지 정부에서 걷는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도 자체가 정비 사업을 장려하는 현 정부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재건축을 억제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기에 재건축을 촉진하겠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전면적인 폐지를 포함해서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